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메리 테스트 붙여져 있어야 되고 이름도 다 써놓고 항상 알겠지? 그 저기 뭐야 풀 있으니까 다 붙이고 다 붙였으면 잠깐만 안 붙인 사람들 풀 쓰죠. 이쪽부터 먼저 의자? 그래? 그래?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 숙제 검사가 왜 안 돼 있죠? 여러분 혹시 안 했나요 오늘? 자습실에서 숙제 검사 안 했어? 그래? 숙제도 다 펴놔라 그러면 숙제 검사 같이 하게 이거 데일리 테스트 검사하고 다시 한 바퀴 볼게요. 못 받았었어요? 네. 지난번에 못 받았나? 알았어. 진짜 금방 썼어.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요. 잠시만. 자, 숙제를 한번 볼게요. 숙제
지난번에 12번까지가 숙제였는데? 아, 그 얘기 못 들었겠구나. 그래서 그 전거 기준으로 할 거거든. 근데 할 때 요것도 해야 돼. 알았지? 요 부분만. 여기는 안 해도 돼. 여기랑 여기. 알겠지? 네. 아, 감사합니다. 혜민아, 근데 왜 이거 현재에서만 하나도 안 해요? 이거 왜 하나도 안 했어? 여기도 하나도 안 하고. 여기. 이씨. 자, 그다음에. 자, 아,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숙제 안 되신 분들은요, 오늘 끝나고 다 하고 저한테 검사 받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그 단어 시험은요, 이따가 중간에 좀 시간을 줄 건데 그때 단어 시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그 데일리 테스트를 좀 보고, 이걸 간단하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그 우리 지난번에 했던 6번 지문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뭐 이사 와갖고 뭐 고립감을 느꼈다니 뭐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먼저 다가감으로써 그 고립감을 해소했다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이 빈칸 부분을 영작하는 테스트인데 실제로 이제 고등부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로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지난번과 비슷한데 주어진 단어, 필요시 어용 변화. 요게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추가 단어 없고 그 다음에 단어 전부 다 활용해라 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 고1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시험에 서술형이 출제하는 조건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특히 요 조건을 제일 많이 출제하는 곳이 바로 대진고입니다. 어용 변화하고 추가 단어 없고 그 다음에 단어 모두 활용해라 라는 이 패턴 대진고에서 가장 좋아하는데요. 자, 한글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걸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가져다 줄 선물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갖고 여러분이 처음에 at that point까지는 아마 잘 쓰셨을 거야. 근데 지금 구성을 보면은 여기에 it was that이라는 강조 구문이 나와 있다는 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강조 구문을 직독직해로 했다면 대절 이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원래 이제 정석 해석인데 약간 의역을 해서 바로 그 순간에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at that point만 있었으면은 그 순간에 이렇게만 해석이 됐을 거야. 근데 여기에 바로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이 강조 구문 때문에 나온 해석이다 라고 참고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 나왔고 깨달았다 동사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다. 뭐를 깨달았다? 이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덩어리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가져다 줄 선물이 있다는 것을요. 그럼 선물이 있다. 그럼 선물을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여기서 주어에 해당하는 건 우리 이 부분과 똑같겠죠. 똑같은 말이니까 생략된 거고. 그래서 we had a gift 나왔고 어떤 선물인가? 우리의 이웃에게 가져다 줄 선물. 이 부분이 수식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가져다 줄 선물 이런 패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구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할 만한 거는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었겠네요. 첫 번째는 강조 구문을 사용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제를 좀 유의하라는 점. 깨달았다니까 과거형을 써야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 있는 동사도 과거형에 맞춰서 써야겠죠. 그래서 realized와 had 여기를 have로 쓴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시제일치 돼야 될 거 아니야. 주절이 과거 시제면은 종속절도 과거 시제 똑같이 따라와야죠. 됐죠? 이런 거 좀 주의하자고 영작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이제 요약문 완성인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5번 지문이었고요. 5번 지문이 난이도가 좀 높았죠. 그 통나무집에 대한 거였습니다. 결국에 그 통나무집이라는 게 원래 예전에는 하위 계층의 집으로서 여겨졌다 이렇게 나왔었지. 근데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됐다? 유행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통나무집이 미국의 상징으로서 이제 널리 이제 사용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힌트 단어를 보면은 이번 조건은 어형 변화도 없고 단어 전부 다 활용하고 추가 단어도 없습니다. 즉 여기 있는 거를 적절하게 배열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한글이 안 나와 있고 요약형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쓰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미국에 있는 그 통나무 집인데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통나무 집이 어떤 집인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집이었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여겨졌다? 그냥 하위 계층의 집으로 여겨졌을 뿐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한때 하위 계층으로 여겨졌다. 여기서 used to를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used to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 뭐뭐 하곤 했다라는 말은 한때 뭐뭐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얘들아. 한때 뭐뭐 했다. 그럼 결국에 이 말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하위 계층의 심볼이었다고요. 뭐가? 이 로그하우스가요. 그래서 그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외장용 자재로 이렇게 막아놨다고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나무집이라는 걸 드러내기 싫으니까 이렇게 막아놓은 거겠죠. 됐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has been reborn, 재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1960년대부터 바뀌어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재탄생해서 지금도 통나무집이 이제 미국의 상징으로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로써? As a symbol of the United States. 자, 그래서 미국의 상징으로서요. In line with the trend of change in fashion in the 1960년대 나와 있는데, 자, 1960년대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은요. 이제 1960년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때 당시에
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행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유행의 변화로 인해서 뭐 대충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 유행에서의 변화의 어떤 경향의 변화를 가지고 in line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in line은 어떤 흐름에 맞춰서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은 내가 이거 번호를 잘못 써놨네요. 2번이 아니라 7번인데. 자, 7번 문제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말에 대한 거였거든요. 말. 자, 간략하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지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답지를 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글의 요지를 찾는 거야. 자, 말이라는 건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이죠. 이 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말이라는 건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이야. 근데 이 글에서는 말을 하는 대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기대하고서 우리가 대화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상호작용을 기대하고서.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쟤는 이렇게 반응할 거고 쟤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난 이렇게 반응할 거다 라는 어떤 일종의 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얘들아 다 이거 이해됐지? 네,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잖아. 이런 게 어찌 보면 사회적 기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그런 사회적 기대, 사회적 규범 이런 게 있다고요. 약간 국룰 같은 게 있다고. 국룰. 됐어? 근데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선 그게 있는데 기계가 말하는 거에 그런 게 있느냐라는 거야. 지금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계가 말을 하는 것에서도 그런 사회적 규범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그 단서화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3번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단서 부분을 보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이스 인터페이스라던가 뭐 그 다음에 뭐 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기계가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계가 하는 말은요 어떻답니까? are not exempted, 제외될 수 없답니다. from the social expectations 나와 있죠. 사회적 기대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지. 즉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근데 일반적으로 기계랑 우리가 대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이잖아요. 그쵸? 일방적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그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내비게이션인데 내가 내비게이션과 내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기계를 마치 사람과 소통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이폰에 뭐 시리라던가 갤럭시에 있는 그 빅3인가 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의 목적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대감을 얘네들은 면제받을 수 없어요. 왜 면제받을 수 없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현타가 와요. 현타가 와.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도 없어. 찐따야. 내 친구는 기계밖에 없어. 시리밖에 없어. 시리야, 나 너무 뭐 멘탈이 나갔어. 인식되지 않는 음성입니다. 봐봐, 이딴 식으로 해봐. 완전 나 멘탈 나갈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되게 혼란을 겪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기계 음성도 인간끼리 소통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됐어? 즉 기계도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된다 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peech generated by technology. 자, 기술에 의해서, 여기서 기술, 뭐 기계 다 똑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기술에 의해서 발생된 말도 어때야 된다? should conform to social norms 라고 나와있죠. 사회적 규범에 순응해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 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8번 볼 차례죠? 8번을 좀 볼게요. 참 그리고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그 양해 말씀을 하나만 걸고 내가
엊그제 백신 3차를 맞았거든요. 엊그제 백신 3차를 맞았는데 이 엊그제는 괜찮았거든. 몸 상태가. 근데 어제부터 몸이 안 좋더라고. 어제랑 오늘은 어떠냐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왼쪽 팔에다가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여기가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백신 후유증 중 하나래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약간 여기가 좀 안 좋아서 내가 좀 정신 상태가 혹시라도 오락가락 할까봐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할게요. 수업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또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이 또 이제 숙제로 해왔는데 여러분이 숙제로 해온 거를 좀 같이 좀 이제 제가 뭐 중심 내용 파악이라든가 선지 해석이라든가 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역시나 소재, 그래서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제가 숙제로도 항상 내주는 게 뭡니까? 소재를 작성하고 그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어느 부분인지 체크하라는 게 또 추가로 항상 숙제로 제가 내줬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자,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We all know.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뭘 알고 있냐? 대절이야를 알고 있는데 Some of our dreams. 자, 우리 꿈의 일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는 걸 알고 있답니다. 그러면 일단 소재는 나왔네요. 꿈이네요. 꿈. 그렇죠? 자, 우리 꿈의 일부가 seem 뭐처럼 보이냐면 to be related to daily problems. 자, 그러니까 일상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거는 are vague and incoherent. 뭔가 애매하거나 일관성이 없고요. 그리고 some anxiety dreams. 어떤 거는 또 불안 꿈이랍니다. 어떤 불안 꿈이냐? 요런 불안 꿈이래요. That occur when we are worried or depressed.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거나 뭔가 우울할 때 발생하는 불안 꿈이랍니다. 결국 첫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꿈이라는 건 굉장히 제각각이다 이거예요. 됐어요? 꿈이라는 거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우리가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거일 수도 있다. 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 주요 소재는 꿈일 수밖에 없죠. 자, 바로 가볼게요. but이 나왔네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 그러나 시리즈 있죠. but, however, yet 이런 말들 이런 애들 나오면은 그 뒷부분이 대부분 주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일단 한번 볼게. Whatever the source of the images in our sleeping brains may be.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이미지의 원천이 어떤 이미지야? 우리의 잠자고 있는 뇌 속에서의 그 이미지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to be cautious. 주의해야 된대요. 뭐에 대해서? About interpreting. interpret 하면은 번역하다, 해석하다 이런 거거든. 그럼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대. 뭐를? Our own dreams or anyone else's. 우리 자신의 꿈이나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꿈이라는 소재를 주어줬는데 이 꿈에 대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꿈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해몽이라고도 하죠. 해몽. 그렇죠? 그러니까 꿈 해석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 유의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말했어요. 꿈 해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왜? 왜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내용을 봐야겠죠. 자, 이어서 봅니다. recent study. 얘들아, 또 하나 팁. 최근의 연구는 막 이렇게 나왔어. 자, 최근의 연구라는 말이 글의 초반부에 나오면은 초반부에 나올 때랑 이렇게 중반부에 나올 때 좀 다르거든? 중반부에 나올 때는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예시. 알겠지? 초반부에 나오면은 이 연구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이거는 좀 여러분이 거기 하단에다 필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연구에 대한 내용이 글의 초반에 나왔어. 글의 처음에 등장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연구에 대한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연구 결과에 초점. 왜? 연구 결과가 곧 무엇이 되는 거냐면요. 사실상 주제에 가깝다고 보면 돼. 알겠어? 내가 지난 첫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주제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구에 관련된 게 글의 초반부에 등장하면 뭐다? 연구 결과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것이 주제라고. 알겠지? 근데 연구 내용이 글의 중반부에 등장해. 중반부. 뭐 후반부도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예시라고 보면 돼. 예시. 됐어?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 주는 거 있죠? 예시 전에 나온 문장이 뭐라고? 주제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recent study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가 부연 설명, 즉 예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시 전에 나왔던 방금 문장이 뭐가 된다? 주제에 가까운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예시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볼게. recent study of people. 자, people show, people까지네. 자, 사람들의 최근의 연구는요. 사람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대절이야를 보여줬는데 개인들이 are biased.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편향되어 있어요. 그리고 self-serving. self-serving 하면요. 자기 본의적인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편향되어 있고 자기 본의적이래요. 뭐에 있어서? 그들의 꿈 해석에 있어서요. 됐죠? 자, 그리고 accepting those that fit in with their pre-existing 뭐 어쩌고 나왔는데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accepting 뭔가를 받아들인데 그러한 것들을요. 그러한 것들이 뭐냐? that fit in 알맞는 것들을 받아들인대요. 그들의 pre-existing이니까 미리 존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신념이나 어떤 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알맞는 것들을 받아들인대. 그리고 거절한대. 어떤 것들을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절한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하에 나와 있는 이 ing, and를 기준으로 해서 ing 2개 나왔죠. 요거는 전부 다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되게 핵심적인 말이 나왔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꿈 해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에 대한 부연으로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꿈 해석에 있어서 편향되어 있대요. 근데 단순히 편향되어 있다라는 말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자기 본의적인이란 말을 쓴 거야. 자기 본의적이란 건 결국 뭐냐면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편향되어 있고 자기 본의적인. 다시 한번. 자기 본의적인 무엇이다? 그러니까 자기에 좋게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본인 입맛대로. 본인 입맛대로 또는 뭐 본인 좋을 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됐어? 이런다고. 왜 여러분 우리말 속담인가? 속담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건데 제가 실제로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인데 내가 꿈에서 우리 아들내미가 죽는 꿈을 꿨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 내가 울면서 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왜 울면서 일어나냐고 막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죽는 꿈은 장수하는 꿈이라고. 우리 아들내미 오래 살겠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막 이제 각종 예능 프로나 이런 데에서 막 심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꿈이라는 거는 자기가 상상해서 하고 있는 게 뭐 반영되고 있는 거다 뭐 그래갖고 뭐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해 또 그럼 다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꿈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랑 저 사람이 말하는 거랑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기왕이면은 그래도 꿈 해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할 거 아니냐. 그렇잖아. 우리 다 웬만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게 사람의 원래 본성이고요.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꿈 해석에 있어서 쏠려 있다는 거야. 정말 냉정하게 이건 좋은 꿈이다, 이건 나쁜 꿈이다 이렇게 안 한다고. 내가 좋은 꿈, 내가 막 복권 맞는 꿈 꿨으면 나 복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사업이 망하는 꿈 꿨으면은 꿈은 반대니까 나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됐어? 편향되어 있잖아. 자기 좋을 대로 편향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볼게요. 또 더 구체적인 예시로서 for example를 썼네요. 자, 예를 들어서 they will get more weight. 자, 그들은 더 많은 무게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해석이 잘 안 되죠. 더 많은 비중이라고 좀 해석을 해주세요. weight를요. 그들은 더 많은 비중을 둘 거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to a dream, 꿈에다가.
이 which 어떤 꿈이냐? 여러분 제가 그 어법 수업은 아니니까 독해적인 측면에서 좀 이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은 그동안 우리가 어법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얘가 얘를 꾸며줘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한다. 보통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배워. 맞는 말이야.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독해를 할 때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냥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 용법처럼. 그냥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알겠죠? 근데 잘 보세요. 자, 꿈에 비중을 두는데 근데 그 꿈에서 됐어? 이렇게 해석하라고. 근데 그 꿈에서 신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거야. 뭐 하라고? 1년 동안 take off 하라고. 휴가를 가라고. 어디로? To travel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여행하도록 뭔가 이제 1년 동안 휴가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꿈에다가 비중을 더 둔다는 거야. then 뭐보다? 여기서 원이 가리킨 건 꿈이겠죠. 꿈. 어떤 꿈보다? 이런 꿈보다. 어떤 꿈이냐? 그 꿈에서 신이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지시를 내린대. 뭐 하라고? 1년 동안 휴가 가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서 휴가를 가라는 거야? relief 캠프에서 일하는 거래요. relief 캠프라는 거는 이제 구호 수용소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구호 수용소에서 이제 일하는 거니까 봉사활동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봉사활동하면서 1년 동안 휴가를 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세계 여행하면서 1년 동안 쉬어라 라는 이 꿈에 사람들이 더 비중을 둘 거라고.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얘들아, 우리 사람 입장에서 1년 동안 세계 여행하면서 쉬어라 라는 꿈은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 근데 야 1년 동안 봉사활동해라 하는 건 사실 우리한테는 좋은 건 아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됐어?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한다고요. 이해되겠죠? 자, 이어서 봐봐. Our biased interpretations. 또 나왔지? biased. 편향된 거, 쏠린 거야. 우리의 편향된 해석이 may tell us. 우리에게 뭘 말해줄 수 있냐? 더 많은 걸 말해줄 수 있대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이전 문장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문장 잠깐 보기 전에. 이전 문장까지 지금 설명한 건 뭐냐? 꿈 해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꿈 해석에 있어서 쏠려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니까. 만약 이러고 내용이 끝났다면은 그냥 이 글의 주제는 별거 없어요.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사람들의 편향된 해석으로 인해 꿈 해석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 이게 그냥 주제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 마지막 말 때문에 주제가 그게 안 됩니다. 마지막 말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우리의 편향된 해석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말해줄 수 있대.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보다? Do our actual dreams. 우리의 실제 꿈이 하는 것보다. 이 말을 지금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봐. 그러니까 우리의 편향된 해석, 즉 우리가 하는 해몽 자체가 꿈 내용이 있고 해몽 내용이 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해.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윤슬이가 만약에 와갖고 나한테 상담을 해. 선생님, 제가 요즘에 꿈을 이렇게 꾸는데요. 이런 꿈을 꿔요. 막 건물이 무너지는 막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꿈은 건물이 막 무너져. 건물이 막 이런 꿈을 꿔. 근데 이제 윤슬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이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꿈은 반대니까 제가 이제 건물 하나 세운다는 거겠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상담을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윤슬이의 상태가 어떤지, 얘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파악해야 돼. 내가 파악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은 아, 얘가 지금 꿈을 이런 걸 꾸니까 얘가 지금 심리 상태가 이러하구나 보다 아, 얘는 되게 긍정적인 친구네 이렇게 생각을 하네. 아, 얘는 그럼 성향이 이런 친구구나. 즉 해몽을 통해서 이 사람을 파악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볼까? 우리의 편향된 해석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걸 알려준다고. 뭐보다? 꿈이 말해주는 것보다.
이해됐어 이제? 뭔 말인지? 요 말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내용이 이제 끝났는데 그럼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 제일 결정적인 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주제로 이제 잡았었던 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게 주제를 어찌 보면은 재진술하는 아니 재진술까지는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이 마지막 문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다시 한번 없었다면은 뭐가 된다? 사람들은 원래 꿈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그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꿈을 해석을 한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다고? 이 사람이 꿈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글의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 몇 번을 했어? 자, 대답하기 싫으면 손가락으로라도 보여줘요. 1, 2, 3, 4, 5. 자, 몇 번? 몇 번?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숙제로 해온 거랑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잠깐만요. 제가 써놓은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려야겠네. 자, 여러분이 또 숙제한 거랑 또 비교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나머지들은 왜 정답이 안 되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지분석 해석은 제가 여기다 따로 써놨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1번은 Dreams, a bridge between spirit and ego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꿈은 정신과 자아 사이의 다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정신과 자아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꿈이다. 즉 꿈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글은 꿈이 소재이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꿈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는 해몽 또는 해석까지 나와야 정확한 소재가 되겠죠. 이 글은 꿈에 대한 거라기보단 꿈의 해석에 대한 게 좀 더 주된 소재이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꿈의 해석이라는 게 나와야 일단 주요 소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번도 답이 안 됩니다. 2번 보면은 지금 Cognitive Patterns in Dreams and Daydreams라고 나와 있죠. 꿈과 공상에서의 인지적 패턴이라고 나왔습니다. 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2번도 답이 안 되는 거고요. 3번은 Our dream interpretation is affected by our ego 이렇게 나왔죠. 즉 우리의 꿈 해석은 우리의 자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자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꿈 해석을 이렇게 한다. 편향되어 있다 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4번을 보자면 Dream interpretation offers valuable insight to us. 그래서 꿈 해석은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꿈 해석까지 소재는 나왔지만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은 안 나왔죠.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은 Method of Dream Interpretation. What do dreams mean? 자, 꿈의 해석 방법.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 즉 여기서는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방법인데 이게 방법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꿈의 해석하는 방식이 쏠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그 꿈 해석을 통해 사람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전체 내용이었으니까 5번도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번역 난이도나 내용 파악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심 내용 파악 부분 여러분이 숙제한 거를 이제 좀 보면서 틀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꿈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이나 자기 필요에 맞는 것만을 수용하면서 편향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향된 해석이 꿈의 내용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걸 말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혹시 다 이제 뭐 다 맞게 썼으면 상관없고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좀 수정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면 우리는 꿈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 그리고 수용, 편향, 우리 자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그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뒷부분에 이제 그 구문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이 구문 분석과 해석을 이 부분에 이제 해오셨겠죠? 그래서 제가 구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 것과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but 아까 여기 whatever 절이 나왔는데 whatever 절 이 전체가 부사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whatever 자체가 보어 역할하는 거고 이 source가 주어예요. source가. 그래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고 또 이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여기 mayb가 동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자면 하지만 우리의 잠자고 있는 뇌의 이미지들의 원천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는 need to be 뭐뭐 할 필요가 있다. cautious 공간이 없어서 아래다 쓸게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부사구가 조금 길죠? 이렇게 표시하고 끝내도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끝내도 되는데요. 저는 조금 기니까 좀 세부적으로 가자면 해석하는 건데 우리의 꿈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8번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부분을 볼 건데 보기 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단어 시험을 좀 보고 그리고 좀 이제 쉬는 시간도 좀 가졌다가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할게요. 뜻만 시험 보는 거고요. 커트라인을 제가 말 안 해줬죠? 커트라인은 2개입니다. 그렇다고요. 선생님 커트라인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못하면요 제 시험 볼 거예요. 다음날 와가고 내일 와서 제 시험 봐야 돼요. 통과 못하면. 자, 보겠습니다. 바로 봐도 되지? 자, 덮으세요. 뭐라고? 시간 조금만 달라고? 알았어. 그러면은 쉬는 시간 줄 겸 해갖고 약간 줄 테니까 제가 들어오면은 시험 볼게요. 제가 들어오면 50단어예요.
자, 봅니다. 다 넣어주세요. 가방에. 현수는 시험만 봐봐. 너는 그렇게 안 해주니까. 아, 그리고 잠깐만. 예지도 단어 못 받았었나? 예지도 그냥 봐봐. 나머지는 아니야. 자, 그냥 한번 봐보세요. 시험 시간은 많이 못 드립니다. 이건 네 탓이지. 이거 왜 나한테 그래? 슬슬 마무리해주세요. 30초 뒤에 끝내겠습니다. 30초.
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자, 답지 나눠드릴게요. 채점하세요. 채점하고요. 그 우측 상단에다가 여러분 그 결과를 좀 적어주세요. 몇 개 틀렸다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검사 좀 하겠습니다. 그 채점할 때 잠깐만요. 채점할 때 그 뜻이 여러 개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만 맞아도 맞게끔 채점하셔도 됩니다. 정민유. 뭐라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모자랐다고요? 그걸 못 쓸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내 생각에는. 아 그리고 채점 기준은 답지에 있는 걸로 무조건 기준을 잡아주세요. 답지에 있는 거. 자, 다 하신 분은 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다 했어? 오케이. 에이 진짜 어? 뭐야 얘랑 또 뭐야 이거 아니 왜 맞는 걸 썼다고 해? 에이 진짜. 자 또 다 하신 분 수민이 다 했어? 자 그다음에 또 다 하신 분 다 했어? 아, 진짜. 응? 오. 자, 또 다음 분. 윤영이는 다 했어? 뭐가? 아, 그건 괜찮아. 랑은 다른데요? 차별 제거하다 이 뜻이었는데 제거하다. 아니 개수 써놓으라고 자식아. 응? 네가 세갖고 그다음에 한 번은.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빨리 좀 쓰기 자식아. 어? 자, 그다음에 또 야, 근 정말 뭐 어쨌든 틀렸지. 그다음에 현수랑 예진이도 한번 결과는 보자. 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인내라고 썼으면 모를까. 괜찮아. 현수 예진이는 제가 여기다 체크해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결과만 골라요. 자, 그러면 틀린 분들은요, 이렇게 하자고. 지금 일단 오늘 수업을 제가 11번까지를 목표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11번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와서 테스트 가야 되는데 오늘 테스트 보고 갈래요? 그냥? 2시요? 그러면은 오늘 보게 해줄게요. 내일 또 나오기 싫잖아. 그치? 이정아. 오늘 끝나고 보게 해줄게요. 아까 통과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 둘, 셋, 네 분. 네 분은 끝나고 제 시험 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번. 하나 안 줬네. 다음 시간 단어 시험 볼 거 줄게요. 이걸 까먹고 안 주잖아요. 뒤로 좀. 자, 이제 현수랑 예진이도 예외 없이 참석이에요. 자, 1에서 8번까지입니다. 1에서 8번까지. 커트라인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잘 봐갖고 조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10번 볼게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얼른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문장부터 또 바로 가볼게요. 잠깐만. 10번이 아니라 9번이. 9번. 쏘리. 9번 봅시다. 바로 간다, 얘들아. 처음에 이 trite라는 말이 이제 여기 별주단으로 나와 있죠? 진부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it may sound rather trite. 자,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대. to say, 말하는 게. 자,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야. 그래서 여기 토부정사.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게 진부할 수 있느냐? 대절이야라고 말하는 게 진부할 수 있대. That the first function of the picture. 자, 사진의 첫 번째 기능이 is to show its subject. 그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답니다.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사진. 그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진이 있어. 그럼 어떤 이런 사진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 사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사진의 기능, 최우선적인 기능이 뭐냐? 이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사진의 기능은 그저 나와 있는 이 대상만을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진부하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죠? 자, 그럼 바로 가볼게. 바로 벗이 나왔어. 그러나 뭐야 이거? 죄송. 자, 그러나 그 사진 속 대상이 is not always 부분부정이죠. 항상 뭐뭐한 거는 아니다. 또 one 어떤 대상만은 아니다. You think it is.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대상만은 아니랍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진이라는 게 하는 기능이 그저 그 사진 속에 있는 대상을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진 속에 있는 게 다가 아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좀 더 내용을 봐야겠죠. 자, 근데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게 다소 진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뭐다? 사진의 대상은 뭐다? 너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부분이 바로 이 앞문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내용이고 또 벗이 나왔으니까 이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체크한 것과 똑같아야 됩니다. 주제문에 체크해놨겠죠? 체크 안 돼 있으면 이 문장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제문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쓰였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진의 대상은 너네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 대명사로 써갖고 되게 애매하잖아, 말 자체가. 그래서 제가 주제이긴 한데 다소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말이 좀 애매하게 자꾸 써놨죠? 사진 속에 있는 대상이 그게 다가 아니래요. 사진이 보여주는 다가 아니래. 그럼 뭔데? It is obvious. 자, 분명하대요. 뭐가? Through the photographs. 사진을 통해서 뭐가 분명하냐? The journalist brings. 그 기자가 brings back이니까 가지고 돌아온대요. From the field. 그 현장으로부터 가지고 돌아오는 사진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답니다. 뭐가 분명히 드러나냐? 대절이야가 분명히 드러난대요. 또 가주어 진주어야. He shows the situation he witnessed. 그가 목격했던 상황을 그가 보여주는 게 분명히 드러난대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아까 전에도 말했던 막 건물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사진을 하나 찍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진이 보여주는 건 말 그대로 건물이 무너지는 것 이겁니다. 근데 그게 알려주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전쟁 상황이든 지진 상황이든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사진에 있는 대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상황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하는 주요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피사체가 다가 아니라고요. 피사체가 다가 아니고 상황을 말해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도입부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사진의 주 기능은 무엇이다? 피사체를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피사체를 드러낸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근데 실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에 대한 반박으로서 제시를 했죠. 즉 주제가 되는 거였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진의 주기능은 피사체를 드러낸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럼 이게 전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황도 드러낸다고요. 상황도 드러내. 됐죠? 피사체가 다가 아니라고. 건물 무너지는 거 찍은 게 결국에 건물 무너지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볼까요? Through the paintings he produced. 자, 그가 만들어내는 그림을 통해서 the painter, 그 화가는 shows his subject, 그의 주제를 보여준답니다. As much as his own sensibility, 그의 감성만큼이나 많이 그의 주제를 보여준대요. 왜 우리 그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요, 막 이렇게 막 평가를 하잖아. 이 그림이 뭐 무슨 시대 때 이 사람이 뭘 나타내주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 뭉크의 절규 막 이런 거 있어.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예술에 문외한인 사람은 그냥 낙서해놨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네. 이게 다야. 근데 실제로 거기에 담겨있는 뭔가 메시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피사체가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필름메이커, 영화 제작자도요, 그 영화를 통해서, 그가 만들어낸 영화를 통해서 영화 제작자 또한 뭘 보여줄 수 있냐면 그 세상에 그 자신만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영화 감독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성향을 영화를 통해서 드러내준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면은요, 사진도 나왔고 그림도 나왔고 영상도 나왔거든요. 사진, 그림, 영상이야. 그럼 사진,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한 단어로 표현해볼까? 한 단어? 한 단어로?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시각예술. 됐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 똑같은 거죠. 사진이든 그림이든 영상이든 다 시각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시각예술은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창작한 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면 주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주제를. 이거는 되게 좀 단순하게 쓴 거고요. 주제를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각 예술은 창작자의 어떤 어떤 생각, 어떤 사고, 성향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성향이라 쓸게요. 성향을 드러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거는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예술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 한용운의 이매침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님은 같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근데 배웠나 그거 혹시 배웠냐? 이매침묵 배웠냐? 안 배웠냐? 배웠냐? 어쨌든간 막 그런 이제 시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님은 같습니다 할 때 그 님이 진짜 어떤 여성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그때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주체권이 가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거는 그 어떤 직관적인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드러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through these few examples. 자, 이런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you can understand, 너는 이해할 수 있어요. 대절 이하를요. 자, 여기가 문제가 됐는데 이 밑줄 부분을 한번 잘 이해해 볼까요? 일단 직역해 볼게. Behind the open door. 자, 열린 문 뒤에 several differences are hidden. 몇 가지 차이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서 너는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열린 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이렇게 열렸어. 미안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열린 문에서는 여기만 보여요. 내 정면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저까지 보이겠죠? 정면 기준으로 할게. 열린 문에는 이것만 있어. 근데 열린 문의 뒤편에는 뭔가 다른 게 더 숨겨져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밑줄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이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맞겠죠?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몇 번? 손가락 들어봐. 몇 번?
네, 맞아요. 2번입니다. 2번. So, visual art includes the underlying message of its creator. 시각 예술은 딱 나왔죠? 제가 쓴 표현 나왔네요. 시각 예술은 어떻다? 그것을 창작한 사람의 잠재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죠. 자, 우리가 이 밑줄 내용만 보고는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겠죠. 그 전까지 우리 여기까지 읽었던 예시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걸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걸 파악했고 이걸 통해서 밑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함축 의미 추론도 주제와 관련성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남은 문장도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러나 perhaps 아마도 that's not the main thing.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답니다. In fact 사실은 whether it's functional, fictional or informative 그것이 허구이든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든 간에 it is very rare 매우 드물대요. 대절 이하가 사진이 is unaccompanied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답니다. 어떤 커멘트에 의해서요. However 여기서의 however는요 그러나가 아니고요 얘를 수식하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어떤 그 커멘트에 의해서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드물답니다. 이게 말을 좀 헷갈리게 나는데 여기 부정어가 있고 사실 얘도 부정어에 가깝죠. 드물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해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요. That specifies its meaning or context. 그것의 의미나 맥락을 specifies죠. 그래서 얘를 명시화해주는 그런 것이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즉 시각 예술은요 대부분 의미나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를 말해주는 해설이 담겨져 있다고요. 보통은요. 해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면 될까? 아까 뭐 그 기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윗부분에. 그럼 기자가 어떤 사진을 올렸어. 건물 무너지는 사진을 만약에 인터넷에 게시했어. 그럼 그 사진만 띡 게시하고 끝나냐? 아니잖아. 뭐 어떤 설명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무슨 기자인데 내가 어디에 지금 어디 현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뭔가 이게 설명이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It may be a title. 자, 그것은 제목일 거래요. 어떤 경우에? 그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림의 경우에는 그게 바로 제목이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커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커멘트, 해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아까 내가 말했던 뭉크의 절규. 그러면은 이렇게만 있을 때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알 수 없는데 절규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아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구나. 어떤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기사도 나왔네요. 그래서 an article of several hundred words. 그래서 수백 단어의 기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a press photo니까 그냥 언론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또는 the outlines of a scenario in the case of a film. 자 영화의 경우에는요 시나리오의 개요라고 할 겁니다. 됐어요? 시나리오의 개요 이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와닿지 않으니까 그 영화 개봉하기 전에 나오는 프리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영상, 어떤 시각예술, 이 시각예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설이 항상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숙제로 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아까 2번 나왔고요. 아래 있는 중심 내용 파악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또는 사진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림 또는 사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림 또는 사진을 포함한 시각예술 작품 속에는 그것을 그림 또는 찍은 사람의 의도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뭐 메시지라고 써도 돼요. 여기다가 뭐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뭐 아니면 성향이라고 써도 돼요. 성향이라고 써도 되고 뭐 메시지라고 써도 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지분석 및 해석 보겠습니다. 정답이 왜 2번이었는가? 자, 다시 한번 좀 보자면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밑줄 쳐져 있던 게 열린 문 어쩌고 저쩌고 나왔었죠.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여러 차이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 말 자체가 열려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뒤편에는 숨겨져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잠재적인 무언가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선지 분석을 같이 보자면요. 1번. 자, artists are sensitive to changes of the environment. 그러면 예술가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주요 소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글의 주요 소재는 사진이나 그림이나 영상이나 시각예술이나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 여기에서 다가 아니죠. 얘가 뭡니까? 시각예술은 창작자의 어떤 성향이나 메시지 이런 거를 드러낸다 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쵸? 근데 주요 소재가 하나도 안 나왔죠. 1번은 당연히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보겠습니다. Painstaking efforts are required in the creation of artwork. 자, 예술 작품의 창작에는 수고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데 창작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역시나 3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은 It is necessary for artists to hide their intentions in their works. 자, 예술가는 작품에서 자신의 의도를 숨길 필요가 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의도를 숨길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각예술은 여러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 4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은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paintings and photographs. 그림 그리기와 그리고 사진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전혀 아니죠. 이 둘을 차이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만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구문 분석, 구문 독해 쪽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구문과 논리에 대한 게 있는데 볼게요. 임팩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임팩트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얘들아. 그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여기다가 다 써놨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더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는 앞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면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전달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일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임팩트를 설명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데 임팩트는요. 강조를 하거나 반대를 표현한다. 저는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 또는 반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대를 표현할 때는 however나 but이나 yet이나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근데 in-fact도 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사진을 보여줬어 너네한테.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하는 거야. 야, 내 친구 사진 봐봐. 잘생겼지? 근데 사실은 더 잘생겼어 실물로 보면. 강조. 됐어? 자, 내 친구 잘생겼지? 근데 실제로는 거지같이 생겼어. 반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의미 두 가지로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 구조로서 여러분이 앞 내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함도 가능하고 앞 내용에 대한 반대도 있기 때문에 in fact 뒷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냥 단순하게 강조하는 역할이라면은 그냥 주제를 재진술한다거나 좀 부연 설명이 된다거나 이런 게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를 말하는 거라면은 주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핵심 구문 개념 설명이 하고 나와 있는데 however에 대한 겁니다. 이 however가 이제 우리가 보통 복합 관계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법에서는 솔직히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영작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영작. 왜냐? 고등부 영작에서 특히 고1 때 굉장히 잘 나와요. 단골이거든요. 단골. 그래서 이 패턴 자체를 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however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 덩어리 자체가 부사가 돼요. 이 덩어리 자체가 부사절이야. 부사절. 그래서 해석은 주어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No matter how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딱 쓰여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신 시험에서 필수라고 돼 있죠. 왜? 서술형에서 다수 출제됩니다. 됐어요? 서술형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이거를 이 어순을 제대로 배열 못해서 영작 못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별거 아니거든.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서 시험에서 잘 냅니다.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실제로 나왔던 걸 한번 보여줄게요. In fact, 사실은 이 whether도 뭐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쓰인 부사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is fictional or informative. 자 그래서 뭐 어떤 가상의 것이든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든 간에 가주어였죠. is very rare. 자 매우 드물답니다. 뭐가? 대절 이하가요. 대절 이하는 여기까지만 붙겠습니다. 사진이 동반되지 않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해설에 의해서 동반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However, 비록 뭐할지라도 이러할지라도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해서 여기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여기 도어 나왔죠. 자 여기에서 따로 묶어야죠. 여기서 이제 대절이 나와 있는데 이 대절은요 앞에 나와 있는 커멘트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specifies 동사 나왔고 여기가 목적어가 됩니다. 관계대명사예요. 됐어? 자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그것의 의미나 맥락을 명시할 수 있는 커멘트에 의해서 동반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구문 분석 틀린 부분 수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제가 괜히 쓴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자, 10번 볼게요. 10번 다 하셨으면. 아직 다 못 썼어요? 쓸 때 써야지 자스트라. 자, 다 하셨으면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 됐어요? 선생님 다 했어? 자, 10번 갑니다. 자, 마지막 지문이니까 딱 할게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첫 문장이 중요하다. 자, 첫 문장에서 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단서를 주는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in general입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라는 말 나오자마자 여러분, 통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생각이구나 말 그대로. 통념 나오면 뭐가 나온다? 반대가 나온다. 일반적 사상을 통념이라 하죠. 그럼 이거에 대한 반박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 반박이 뭐가 된다? 그래, 주제다. 이 패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통념, 반박. 통념이란 건 다시 한번 뭐야? 일반적 생각이야. 근데 대놓고 말해주잖아. 일반적으로라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러이러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 이 패턴을 항상 생각하라고요. 가보겠습니다. Search online for health information. 건강 정보를 온라인에서 서칭하는 거래요. 검색하는 거래요. 그러면 일단은 소재가 나온 것 같네요. 건강 정보야. 온라인에서 온라인 검색이라고 할게요. 온라인 검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can be valid 타당하고요. eye opening 눈을 끌고요. 그리고 educational 교육적이고 and even useful 심지어 유용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전부 다 보어 자리에 다 좋은 말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뭔데? 통념이잖아. 통념. 됐어? 그럼 여러분은 이 문장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돼?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건 실제로는 별로 안 좋은 거구나. 됐어? 반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반대를. 알겠죠? 자, 통념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온라인에서의 건강 정보 검색이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념이야. 됐어? 그럼 이거의 반대가 나올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반대가 안 나온다면 얘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가 안 나온다면. 근데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in general이라는 표현 때문에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항상 이 글의 패턴은요, 일반적으로는 이래 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됐어?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네가 단어를 하루에 1000개씩 외우면 일반적으로는 영어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 말 자체가 뭐야?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은 너네가 땅 공부에 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란 말을 내가 처음에 쓴다는 것 자체가
그거의 반대가 좋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알겠어요? 이게 논리적인 패턴이야. 논리적인 패턴. 자, 그래서 한번 이어서 볼게요. 저렇게 in general 뭔가 일반에 관련된 게 나오잖아. 그럼 너네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푸는 입장이라 볼게. 그러면은 but이나 however나 yet, in fact 4개 중에 하나 찾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실제로 찾아볼까? 여기 안 나왔어. but이나 however 안 나왔어. but이나 however 안 나왔어. 여기 but 나왔네. 됐어? but 보이죠? 그럼 여기가 뭐야? 반박이 되는 거야. 됐어? 선생님 그럼 그 전까지 있는 내용은 뭔데요?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검색이 유용하다며. 그럼 왜 유용한지에 대한 설명. 됐어? 왜 유용한지 설명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뭐야?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 됐어?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라고. 이 패턴만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럼 이 글 주제 끝났어요. 사실 끝났어.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while 반면에죠. Many doctors. 자, 처음 등장했는데 많은 의사들이 roll their eyes. 그들의 눈을 굴린대요. 그들의 눈을 굴린다라는 게 좀 표현이 특이하죠. 못마땅해 하다 이런 뜻입니다. 못마땅해 하다. 됐어요? 자, 그 많은 의사들은요 못마땅해 한답니다. When they hear. 그들이 들을 때. 뭘 들을 때? I did my research. 제가요 내 조사를 해봤는데요. From a patient. 이제 환자로부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말을 듣는 걸 싫어한대요. 때때로 the research can be sound. 여기서의 사운드는 얘들아 타당한이라는 뜻이에요. 타당한. 사운드가 형용사로 쓰일 때 타당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건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얘들아. 타당한, 건전한. 알겠니? 여기선 타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때때로 그 조사가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찌됐든 간 이런 말 듣는 거를 좀 싫어한답니다. 딱 봐도 싫지 않겠냐? 내가 의사인데 아니 환자 나부리니까 뭘 알겠어. 그렇잖아.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좀 봤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의사한테 얘기해. 뭐야? 인터넷 따위를 지금 전문가인 나한테 막 들이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어찌됐든 간 그 정보가 때때로 타당할 수도 있대. 걔가 얻은 정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 어쨌든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검색을 한 게 쓸만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이어서 볼게. If a patient, 만약에 환자가 has a rare disease, 어떤 희귀병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presents, 제시한대요. articles, 기사를요. 그 희귀병에 대한 기사를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many of us, 우리의 다수는요. will be grateful, 되게 고마워할 거랍니다. 대절 이하에 대해서요. We will save some extra work. 그러니까 우리가 save가 됐어요. 몇 가지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 save가 됐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를 의사라고 가정했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의사 입장이야. 상대가 저렇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니 뭐 나를 못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얘가 조사한 게 꽤 타당해.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얘한테 막 설명하고 이럴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를 아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에서의 건강정보 검색이 유용하다고요. 됐어? 계속 이 얘기한 거야. 근데 반전이 나오죠.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야. 근데 the web becomes entangled. 자, 별주단으로 나와 있죠. entangled. 뒤얽히게 하는 건데 막 얽히고 설키게 하는 건데요. become에다가 pp형이 나왔으니까 뒤얽히게 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웹은 뒤얽히게 된대요. 뭐 할 때? 사이트들이. 어떤 사이트냐? 요런 사이트가 됩니다. 어디 보자.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angry 지금 왜곡하다라는 뜻으로 나왔거든요. 별주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angry 원래 각도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잘못 본다라는 의미로서 왜곡하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곡된 사이트래요. 뭘로? 의견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일화나 과장이나 아니면 잘못된 주장이래요. 됐어? 이런 걸로 왜곡된 사이트들이 그 내비게이터 방문자를요 manipulate 한대요. 조종한다는 거야. 뭐 하도록 조종한다? To believe what is posted. 게시되어 있는 것을 믿도록 조장할 수도 있다고. 됐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우리가 온라인 검색을 했어. 건강정보를 얻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만약 사이트 게시자가 좀 나쁜 놈이야.
예를 들어서 막 거짓 정보를 막 제공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거에 그러면은 이제 그 정보를 찾은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겠죠. 됐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념 부분에서는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건강정보 검색이 유용하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왜곡된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곡된 정보가 있는 사이트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겠죠.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패턴을 좀 보여줄게요. 만약에 이 but 이하 내용에서 죄다 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만 나온다고 쳐볼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게 안 좋다 얘기잖아. 여기서부터는, 그치? 그럼 이 문장부터 문장 끝까지 안 좋다란 얘기만 나왔어. 그러면은 이 글은요, 온라인에서의 건강정보 검색이 항상 믿을 만한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중후반부에 이 내용이 한 번 더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유용한 점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좀 조심하긴 해야 돼. 만약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검색의 장단점, 약간 이런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A라는 내용의 패턴이 나왔어. 그 다음에 B라는 내용이 나왔어. 근데 B라는 내용이 쭉 나와서 여기서 끝나버렸어. 그럼 B가 주제라고요.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읽는데 A 내용이 나왔어, B 내용이 나왔어, A와 B 내용이 다 나왔어. 그러면은 A와 B가 합쳐진 게 주제라고요.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쌤이 말하는 거. 자, 그러면 뒷내용의 패턴에 따라서 이 글의 주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내용을 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run into 하면은 부딪히는 거야. 말 그대로 우연히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야. 사람들은 또한 문제에 우연히 맞닥뜨리게 된대요. 뭐 할 때? Looking for information online.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때. 뭐를 기반으로 해서요? Based on preconceived notions라고 나오는데 notion이란 건 개념이란 뜻이죠. 그렇죠? 얘들아, conceive라는 게 있는데 이 conceive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생각하다라는 뜻이랑 임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conceive가 원래 품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들아, 품다? 머릿속에 품은 거야. 생각하는 거고요. 뱃속에 품은 거야. 임신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pre가 붙으면 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품고 있는 개념이야. 직역을 하면. 그럼 미리 품고 있는 개념인데 이 미리 품고 있는 개념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선입견? 됐어요? 미리 품고 있는 개념이 뭔데? 내가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선입견이죠. 됐나요? 그래서 선입견을 기반으로 해서 선입견에 근거해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게 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검색이 안 좋다에 대한 이야기로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이거예요. 됐어? 왜곡된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선입견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백신을 맞았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싶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백신 맞으면요, 일주일 동안은 이제 금주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막 찾아봐. 나는 술을 먹고 싶어. 금주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막 이제 사례들을 막 찾아보는 거야. 다음날 술 먹으니까 괜찮던데요? 막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럼 이건 내가 찾고 싶은 정보잖아. 난 당장 술을 먹고 싶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면 나오겠지. 내가 얻고 싶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것만 믿는 거야. 내가 이제 그리고 와이프한테 보여주는 거지. 봐봐, 이게 다음날 술 먹었는데 괜찮대. 이러면서.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당연히 그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건강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는 없겠죠. 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됐나? 자,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Here comes the curse of the original belief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내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함수의 밑줄.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오게 된대요. 뭐가? 원래의 신념의 저주가 오게 된대. 원래의 신념의 저주. 뭔가 딱 봐도 비유적이죠, 표현이. 그치? 그러면은 원래 신념의 저주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방금 전에 말한 거예요. 방금 전에 말한 거. 원래 신념의 저주가 뭔데? 이거 아니야? 원래 신념의 저주? 원래 신념이란 게 뭔데요? 선입견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선입견으로 인한 저주가 생기게 된다는 거야. 저주.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뭐겠어, 그러면?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만을 내가 맹신하게 되는. 그래서 나의 어떤 건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서 기존 신념에 대한 저주라는 개념을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할 때 기존의 생각에 의해 유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하나, 둘, 세 개 나왔거든요. 네 개까지 나왔네요. 지금 네 문장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얘들아. 다 볼까? If you believe, if you think, if feeling, if you are 전부 다 if로 나왔습니다. 됐어요? 전부 다 가정하는 거, 전부 다 예시입니다. 예시. 어떤 예시냐면 선입견이 악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아시겠죠? 선입견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라는 걸 이만큼이나 예시를 든 거야. 보여줄게. 만약에 네가 믿어, 대절이야라고요. 자, magnesium vitamin C will prevent cold. 자, 비타민 C를요 메가드 스윙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먹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게 감기를 예방해 줄 거라고 네가 믿으면요, 너는 추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쉽게 사이트를 찾아보게 될 거래요. 뭐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을 프로모팅하는 거, 막 홍보하는 거야. 이러한 개념을, 이러한 생각을 촉진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쉽게 찾을 거래요. 찾겠죠? 그렇죠? 자, if you think, 너가 생각한다면 that just cleanses are the way, 해독 주스가 방법이라고. 어떤 방법이야? To better health and well-being. 그러니까 더 나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너가 만약 생각한다면 it's easy to find. 찾는 게 또 쉬울 거래. Website supporting this. 이것을 지지하는 웹사이트를 찾는 게 또 쉬울 거래요. 똑같은 말이죠. 자, if dealing vaccines. 자, 백신을 늦추는 것이 is your cup of tea. 자, 너의 차 한 잔이래요. 여기서 이런 게 좀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기호에 맞는 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이제 약간 영어식 표현이에요. Your cup of tea. 직역하면 차 한 컵인데 차 한 컵이 아니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백신을 늦추는 게 내가 바라는 점이라면 됐어? 그렇다면은 온라인 정보는 abound, 막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고요. 내가 백신을 좀 늦게 맞으러도 되겠지? 그러면 백신을 늦게 맞기 뭐 이렇게 검색하면 뭐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역시 나는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If you're debating, 너가 만약 토론한다면요, whether to eat only organic food, 너가 만약에 오로지 유기농 음식만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면 plenty of available information. 자, 이용 가능한 많은 정보가 will support this. 이것을 지지할 거라고요. 지금 네 개가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결국 무엇입니까? 너가 선입견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그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근데 그 결과를 보고 너가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뭐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저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저주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이제 주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글에서 지금 이 문제 1, 2, 3, 4, 5에서 제가 말한 것에 가장 적합한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그나마 가까운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그나마 가까운 정답. 몇 번? 문제 안 풀었어요? 다 풀었잖아. 몇 번을 했어, 니네들? 몇 번? 아니, 수업 안 끝낼 거예요? 몇 번? 지금 시간 10분 지났어. 빨리 끝내야지. 몇 번? 아니, 나 대답하기 전까지 나 수업 안 끝내.
아 근데 나 어차피 DC가 서버 없어. 몇 번? 승우야 몇 번? 안 풀었어? 풀었잖아. 몇 번? 3번? 다현이는 몇 번? 3번? 그래? 예진이 몇 번? 아 그렇구나. 한서 몇 번? 4번? 답이 갈렸네? 사영이 몇 번? 4번? 이 3번 대 4번인데? 잠깐만. 큰 사람들 몇 명만 더. 윤영이 몇 번? 5번?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답이 많아? 잠깐만. 수민이는 몇 번? 3번? 정민이는 몇 번? 3번? 그래? 이 3번과 4번에서 되게 많이 있네요. 예, 제가 정답을 말할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저는 4번으로 했어요. 4번. 자, 여기가 이제 정답이 좀 어려웠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3, 4, 5번만 제가 해설할게요. 1, 2번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 왜 답이 안 되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 difficulties of searching for valuable health information onlin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것의 어려움이라고 했거든요. 예.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글은요, 여러분 처음에 나온 그러니까 이 통념 부분에서 나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온라인에서의 건강 정보 검색이 좋다라는 얘기가 한 4줄 정도 나왔었어요. 맞죠? 4줄 정도 나왔고요. 근데 그에 대한 반박으로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윗부분은 여기는 온라인에서의 건강정보 검색이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는 온라인에서의 건강정보 검색이 안 좋다를 얘기한 거거든요. 됐어요? 그럼 지금 이 글 전체 내용은요 좋다와 안 좋다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라고요. 좋다와 안 좋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번이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요 앞에 나와 있던 요 내용 있죠. 요 통념 내용 요 내용이 없어야 돼요. 아예 이 내용이 아예 없으면은 3번이 답이 더 가까워요. 이 내용이 없다면요. 이 통념 내용이 없다면. 근데 분명히 글의 초반부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온라인에서의 건강정보 검색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근데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주제에 가까운 걸 고르라고 한다면요 온라인에서의 건강정보 검색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가 원래 주제에는 더 가까워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그에 해당하는 답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거에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가장 가까운 답은 뭡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두 가지를 다 얘기했으니까 장단점 쪽으로 정답을 고르는 게 정확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뭡니까? 온라인으로 건강정보를 찾는 것에 장단점이 되는 거죠. 장단점. 됐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단점만을 말하는 건 일단 답이 절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장점만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온라인에서 건강정보를 검색하는 게 항상 유용한 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항상 유용한 건 아니다. 그럼 그 말 자체가 뭐야? 유용할 때도 있고 유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그 말 자체에 숨겨져 있는 게 뭔데요? 유용할 때 장점도 있고 유용하지 않을 때 단점도 있다. 장단점에 오히려 가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 답은 4번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3번 고르신 분들 됐죠? 5번도 볼게요. 아까 유정이 5번 화이팅! 5번도 볼게. Tendencies of people to believe that online health information is false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온라인 건강 정보가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다 나왔어서 아마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온라인 건강 정보가 잘못됐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tendencies 부분 때문에 사실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중심 내용 파악 부분 여러분 필기 좀 빠르게 그냥 넘길게요. 환자가 직접 온라인상에서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다는 말 나왔죠. 온라인에서는 의학에 관한 단편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제시되거나
정보 검색자가 선입견에 따라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말로 쓰셔도 돼요. 선입견 말고 편견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 되셨으면은 그 뒷부분 보고 얼른 마무리할게요. 자, 핵심 구문 개념 설명해갖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become pp 유사 수동태다라고 나와 있죠. 뭐뭐 되어지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 pp는 뭐뭐가 되다, become pp는 뭐뭐 되어지다. 그 다음에 manipulate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얘가 뭐뭐 하도록 조종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그 구문분석 할 때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잘 찾는데 얘가 목적격 보어인지 부사인지 뭔지 이런 거 잘 구분 못 하거든요. 즉 보어를 잘 못 찾아요. 보어를요.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어라는 건 어떠어떠한 상태로라는 해석이 적절해야 돼요. 됐어? 왜냐면 보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 패턴도 보면은 목적격 보어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조종한다라는 말인 거야. 됐어? 얘를 이 상태로 조종한다고. 이러이러한 상태로. 됐어? 보어라는 해석은 보어 자체는 원래 상태라는 말이 들어가야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구문 분석 여기 또 해볼 테니까 여러분 틀린 거 있으면요 빠르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But web, 자, 웹은 becomes entangled. 자, 뭐가 되었다? 얽히게 되었답니다. When, 뭐 할 때? 사이트들이, 어떤 사이트들이? Angle with opinions, personal anecdotes, exaggeration, and false claims. 여기까지죠?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합니다. 자, 그래서 의견, 개인적 일화, 과장, 그리고 잘못된 주장이겠죠. 이런 걸로 왜곡된 사이트들이 manipulate 한대요. 조종할 때. 내비게이터들, 그러니까 그 방문자겠죠. 방문자가 이러도록. 됐어? 이렇게 되겠네요. 방문자가 게시된 것을 믿도록 조종할 때 웹이 뒤얽히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이 좀 초과가 됐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12번까지 했죠? 조금 줄여줄게요. 대신에 단어가 많아서 그래요. 단어가 이렇게 많으니까 숙제는 조금 줄여줄게요. 대신에 단어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볼 겁니다. 13번에서요 15번까지입니다. 15번. 저 페이지는 25쪽에서 30쪽까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하시고 지시사항은 전부 다 해야 돼요. 지시사항 모두. 그리고 은근히 빼먹은 사람들 많은데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가 줬거든요. 소재 작성해 오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썼죠. 그리고 주제문에도 반드시 표시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단어 나눠준 1에서 8번 있죠. 단어 암기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숙제 갖다가 아까 저한테 지적받은 분들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A 자치로 이동하셔서 숙제를 마무리하시면 거고요. 다음 테스트 봐야 되는 분들은 여기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